지금부터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 관련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토 확장과 산업의 발달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살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원래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왜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피해서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느냐? 영국에서 있는 종교와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이주민들이 북미,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서 13개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는데 사실상 실제 간섭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치의 개념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7년 전쟁을 하는 동안 이제 재정이 악화된 영국이 식민지에 과세를 하다 보니 그래서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반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 그로 인해서 영국의 탄압은 더 심해졌고 그래서 대륙 회의로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독립전쟁이 전개된 결과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탄생이 갖는 의미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이다.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북전쟁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독립을 달성한 미국은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영토가 기존에 우리 원래 13개 주만 이제 13개의 식민지만 이제 동부 쪽에 이제 발달을 했었다 그랬는데 이제 서부로 개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하와 철도의 건설도 굉장히 활발히 추진이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형태가 등장을 하면서요. 이제 공업국가로 발전을 해요. 근데 이런 발전 과정에서는 이제 미국의 남부하고 북부에서 이제 노예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게 아까 요 얘기를 했는데 자, 원래는 처음에 이제 독립할 당시의 영토는 여기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동부에 13개 주만 가지고 있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개척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뭐 프랑스로부터 구입하기도 하고 뭐 할양을 받기도 하고 뭐 병합하기도 하면서 미국 영토가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서쪽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왜 서부 개척을 했냐? 서부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러시라고는 이제 표현을 썼다 그러죠. 그래서 서부로 가는 이제 대이동의 행렬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백인들이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 1830년에는 이제 인디언 이주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돼 가지고 이렇게 인디언들이 따로 참 특별 보호구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누가 원래 주인이었죠? 원래 주인인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게 되는 그럼 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그럼 아까 남부하고 북부가 대립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럼 그 왜 남부와 북부가 왜 하필 싸웠냐? 이제 싸운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요. 따뜻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요.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목화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넓고 기름진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대농장을 경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농장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들. 그래서 주요 세력들이 대농장주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넓은 농장에서 이제 면화와 담배를 재배를 합니다.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면 그걸 어디로 수출하냐면 영국으로 수출을 했던 거예요. 영국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이들은 자유무역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을 해야만이 영국에 수출을 할 때 자유롭게 수출을 하고 생활 필수품을 영국으로 들어올 때 또 자유롭게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을 원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노예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예들의 노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 노동력을 위해 가지고 이제 노예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들은 이제 분권주의, 이제 권한을 조금 나눠 갖자라고 하는 이제 분권주의에 이제 찬성하는 그런 양상을 띄었고요. 근데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날씨 조건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보다는 주로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공업을 발달하다 보니 상공업자들이 이제 사회 주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돌려야 하니까요. 그 공장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공장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 자유신분으로 돼서 이제 공장 노동자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할 자유롭고 값싼 노동력은 노예들이 해방되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왜 보호무역을 요구했냐면요. 자, 미국은 산업혁명이 좀 늦게 시작했죠. 영국보다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호무역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세를 매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보호무역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주의, 오늘날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체제, 연방제라고 하는 그 연방제 유지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던 남부와 북부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링컨이 당선이 돼버립니다. 링컨이 당선이 되는데, 자, 링컨이 당선되면서 링컨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예제 확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노예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이거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링컨이 당선되다 보니 남부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7개 주는 연방을 탈퇴해버리게 되면서요. 따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남부 연합을 결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부에서 먼저 섬토 요새를 공격하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처음에는 막 그냥 서로 싸우려고 안 하다가 저쪽에서 뭐 소리가 잘못 들렸는 거야. 뭐 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걔네가 이제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이 섬토 요새 공격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남북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부가 아무래도 이제 대농장주도 좀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세했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킨 신의 한 수가 바로 노예제 폐지 선언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 해방을 선언을 하니까 노예들이 아싸라고 하면서 다 북부로 가담해버려요. 원래 남부 쪽에 있었던 이 노예들이 다 북부 쪽으로 이제 가담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다 국제 여론도 그래 노예제는 굉장히 좀 야만적인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 여론까지도 이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게 되면서요. 결국에는 이제 게티즈버그에서 이제 게티즈버그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하면서 마침내 남북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남북 전쟁의 배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자, 무엇이 발달했다 그랬냐? 남부에서는 북부에서는 뭐가 발달을 했냐면 북부에서는 자, 아까 상공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할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노예제를 반대했다. 그래서 노예들이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길 바랬다. 값싸고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길 바랬고요.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대농장을 경영했고 노예제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게 됐는데, 자, 이들은 어떤 무역을 주장했냐면 자유무역. 왜냐하면은 면화와 그리고 이제 담배 같은 거를 자유롭게 팔아야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랬던 거죠. 그럼 1번 됐고, 그다음 2번. 자,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대립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는데, 뭐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무래도 노예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죠. 노예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이제 남부와 북부가 이제 대립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보호무역이냐 아니면 자유무역이냐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 공화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마인드맵으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북부군의 승리로 북부의 승리로 끝난 이제 미국은 이제 하나의 체제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최강대국이 되는 그 발전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남북전쟁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발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물자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공업도 발전을 했고, 그 물기들을 왔다 갔다 수송을 하기 위해서 철도 공사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었죠. 그리고 서부 개척도 그러면서 한층 더 이제 가속화되게 되면서 정부는 그렇게 해서 좀 갖춰져가는 그런 체제를 좀 더 세밀하게 정비를 합니다. 자, 서부 개척을 하는데요. 자양농 창설법이라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갖고 이제 그 먼저 꽂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이제 가지게 하는 뭐 자양농 창설법을 통해 가지고 서부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인구가 유입됩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이민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물론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도 있고요. 뭐
금이 많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국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가면 뭔가 일자리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뭐 가면 땅을 준다더라 하다 보니까 인구도 많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아까 북부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보호무역 있죠. 그래서 보호무역을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횡단 철도를 드디어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대륙횡단 철도는 말 그대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미국 전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단일 상품 시장으로 만드는 굉장히 거대한 되게 긴 철도망이 완성이 되게 되면서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화물과 승객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송하게 되면서 철도라고 하는 철도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철강은 물론이고 기계 산업의 발전도 촉진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 최대 공업국이 되는 이제 바탕을 마련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중남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남미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 자꾸 이제 유럽 쪽에서 간섭하고 하려 그러니까 야, 니네 간섭하지 마라 라고 이제 선언했던 사람이 원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서로 상호 간섭하지 말자라고 하는 선언인데요. 이건 라틴 아메리카 쪽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태 지역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의 약자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에스파니랑 싸워가지고 필리핀을 먹어요. 필리핀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 괌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랑 이제 뉴멕시코를 이제 멕시코와의 전투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가져오게 되고요. 쿠바를 보호국화하게 되고 이제 파나마 운하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라틴 아메리카 부분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27쪽까지 봤는데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러시아랑 라틴 아메리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